그대여 그대여 그대여. 뮤비트 타시는 분들 이제 마의 구간에 접어드신 것 같습니다. 온몸을 흔들기 시작하셨어요. 네, 이제 9시가 됐습니다. 미디어라 영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조직 문화가 이렇게 잘 자리 잡힐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메타에서 sheryl 샌버그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sheryl 샌버그가 새로운 팀장들을 모아놓고 한 달에 한 번씩 강연을 했는데 꼭 하는 말이 망한 회사들의 공통점이 피드백이 없었다예요. 실제로 직원들이 중요한 피드백을 위에 전달하지 못해서 회사가 무너지는 상황을 봤다. 연구 결과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COO가 안다는 거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투자를 하는 거죠. 조직 문화가 정말 회사의 생존 결과와 연결이 되는지 그거를 아니까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는 팀장 밑으로 갔을 때 충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팀장 일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팀장은 딱 한 가지만 집중을 하면 된대요. 최고의 팀을 만드는 것만 집중을 하래요. 24시간 팀빌딩 모드. 나머지는 필요 없다. 사람만 올인해야 돼요. 그리고 실무자한테 모든 전략과 비전 그리기를 맡기기 때문에 팀장이 되는 순간 그쪽은 손을 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도록 팀을 셋업해야 되고 문화, 제도, 프로세스를 설립하는 게 나의 몫이었기 때문에 팀장 일이 생각보다 알 수 없는 모호한 이런 퍼즐이 아니라 모든 게 팀이구나, 모든 게 사람이구나. 그렇게 일단 단순해진 것 같고 그런 것만 이제 집중을 하면 좀 됐던 거. 어떻게 세계 최고의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다양성이 그 단계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지시가 이미 있고 그것만 그대로 하는 그런 일의 종류가 아니라 무슨 일을 할까 얘들아?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커뮤니케이션이 진짜 이걸 가르는 것 같아요. 분명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그런 조직에서는 한계가 있죠. 그 상황에서 충분히 뭐가 좋고 안 좋은지를 논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으려면 그 커뮤니케이션과 서로 협업하는 피드백의 그 퀄리티에 따라서 진짜 산으로 갈 수 있고 정말 원했던 기대치 달성도 할 수 있고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잘하는 개개인이 모여서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을 못해서 아무 데도 못 가는 상황도 많이 봤어요. 평생 친구야 도전이 무모함이 아니야 휴스키 너를 응원할 거야 휴스키 너를 믿고 갈 거야 희망은 헛된 꿈이 아냐 함께 가자 평생 친구. 깨어있는 뉴스키너의 조직된 힘 랑연9 아침 미팅 더 랑연 라이브. 시너지 효과란 둘 이상의 개인이 합친 노력은 개별 노력의 합보다 더 큰 결과를 만드는 현상이다. 즉,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이 혼자 일할 때보다 더 많은 것을 이뤄낼 수 있다는 뜻이다. 시너지 효과는 생산성과 효율을 향상시키고 팀워크와 협력을 촉진하게 만든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반드시 개개인의 역량이 100% 발휘되어야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마치 우리가 파트너를 만들 때 스폰서와 나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초집중을 해야 하듯이 말이다. 안녕하세요. 더 랑연 라이브 MC 김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한 주 파파만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5개월 만에 EVP가 되신 설민채 사장님이
현수막에 적혀 있는 갈바닉 같이 하실 분 문구를 보고 샵으로 들어가셨고 사업을 결단함과 동시에 스폰서님을 믿어야겠다. 그리고 예비 파트너들에게 나랑 뉴스킨 안 하면 반드시 후회한다. 라며 강한 확신을 전달하는 스토리를 들어봤고요. 이어서 최혜연 사장님의 파파만을 위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그리고 송나라, 이윤희, 박홍선 사장님의 생생한 현장 스토리를 통해서 셀 리더로 가는 지름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알찬 시간으로 파파만 전략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화요일 더 랑연 라이브 시작합니다. 첫 번째 코너는요, 안녕하세요 시간입니다. 오늘 모실 사장님은요, 피부샵을 운영하시다가 콜드로 샵에 들어오신 스폰서님을 통해서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신 사장님이세요. 메가스타 그룹의 이진영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메가스타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네, 떨리시죠? 목소리 좀 떨리는 게 있지만 자신 있게 큰 목소리로 해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을 네. 모르시는 사장님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메가스타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진영입니다. 제 스폰서님은 이미 스폰서님이고 상위 스폰서님은 서정화 스폰서님, 그리고 그룹장님은 허병천 주민의 그룹장님이십니다. 네, 사장님. 뉴스킨 그 샵에 콜드로 들어오신 스폰님을 통해서 만나셨다고 하셨어요. 네, 자세하게 어떻게 만나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제가 25년 동안 주단화 화장품으로 피부관리샵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운영하면서 제가 족저근막염과 테니스 엘보가 많이 안 좋아져서 샵을 접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 뉴스킨 사업가이신 이미 스폰서님이 콜드로 저희 샵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저의 지인이시더라고요. 신랑의 친구의 조카. 조금 약간 복잡하긴 한데 좀 재밌는 사이예요. 근데 앉아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화장품은 말하지 말아라. 화장품은 내가 많이 안다. 그랬더니 파마넥스 제품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파마넥스 제품 중에 체중 조절 준비 패키지, 프로바이오틱스, 그다음 화이버넷, 그다음에 리보포뮬러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족저근막염은 혈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한번 먹어볼까? 그래서 세 가지 제품을 메가로 먹고 15일 만에 발바닥에 족저근막염이 좀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 괜찮다. 뉴스킨 제품 괜찮다. 그러면 조금 더 알아볼까? 그랬더니 이미 스폰서님이 저에게 TR90을 권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TR90을 3개월 먹고 족저근막염 테니스 엘보는 지금까지도 완전히 완치돼서 아직도 관리샵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피부샵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아는 얼굴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은 남편분의 친구분의 조카님이셨고, 얼굴은 알았지만 잘 모르는 사이셨는데, 피부샵을 운영하고 계시니까 화장품은 별로 관심이 없으셨고, 파이버넷이 좋다고 하셔서 그거를 체험을 해보시니까 족저근막염이 좋아지셨어요. 네네. 그래서 화이버넷이 이렇게 좋으면 TR90은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셔서 TR90까지 하셨던 거네요. 네. 지금 피부샵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래서 TR90을 하셔서 얼만큼 좋아지셨어요? 제가 그렇게 뚱뚱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체지방 6.1% 빠지고 났는데 모든 고객들이 알아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살을 뺐냐? 더 건강해졌다. 목소리 정말 더 커진 것 같다. 지치지도 않느냐?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체중 조절 준비 패키지가 수없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TR90도 자연스럽게 관리하면서 고객들한테 권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EVP가 되고, 어느덧 사업자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가셨네요. 네네네. 그때도 피부샵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네. 그러면 지금은 피부샵을 운영하시는 건 맞지만, 아이템이 뉴스킨 제품으로 아예 바뀌신 거잖아요? 네, 아예 바뀌었죠. 그렇죠. 그럼 지금은 완전 뉴스킨과 파마넥스 전문 샵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건데, 네. 샵에서 어떻게 접목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저는 관리샵에서 고객들한테 관리를 하면서 되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 관리샵을 오래 하다 보니까 고객들 연령층도 점점 나이가 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나이가 먹고 있고요. 근데 저희 고객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래요. 모든 고객들이 80% 이상이 건강에 관한 거를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관리하면서 화장품도 화장품이지만 파마넥스 제품, 특히 TR90하고 그다음에 파마넥스 제품 중에 TR90, 그다음에 요즘은 티아미를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TR90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고객 중에 80% 이상이 TR90을 이미 섭취를 해보시고 좋은 결과를 많이 얻으셨어요. 실례로 저희 고객 중에 그 콜레스틴하고 그다음에 또 체중 조절 준비 패키지 그리고 TR90 드시고서 콜레스테롤이 좋아지셔서 약을 아예 안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와, 갈바닉도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기존에는 수기로 하다 보니까 제가 손가락도 아플 것도 걱정하고 테니스 엘보 아플 것도 걱정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제가 그 이미 스폰서님하고 첫 번째 루비 어버브 갔을 때 대구의 김서연 사장님이 성형 갈바닉을 시연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보고서 나는 기존 갈바닉을 하고 있는데 기존 케어를 하고 있는데 기본 케어 하고 있는데 저분은 색다른 거 하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접목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고객들이 만족도가 100%, 200% 나와요. 얼굴이 이제 올라가시고 고객들 연령층이 많은데 이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여기 볼거짐 이런 거 다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뉴스킨 제품 좋다. 이관리실은 오면은 얼굴이 올라가네, 어려지네, 작아지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있어요. 사장님, 그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샵에는 연령대가 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네네. 기존에는 보통 주로 이제 수기 관리를 위주로 하시다가 성형 네. 발바닉을 알게 됐고, 네. 이렇게 힘을 많이 들지 않고서도 효과가 너무 좋다. 이거 내가 꼭 바로 접목해봐야겠다라고 싶으셨고, 피부 관리 샵으로 운영하시면서도 고객들이랑 깊은 소통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강의 니즈를 알게 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TR90이나 TR미 이거 소개도 하시게 되면서 이게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거네요. 네네. 대단하십니다. 사장님, 근데 지금 얼굴도 너무 예쁘시고 입담도 좋으셔가지고 고객님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사장님은 몰랐던, 얼굴만 알았던 스폰서님을 우연하게 알게 되셨는데 14살 적으신 스폰서님과 네네. 같이 협업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성과도 많이 내고 계신데 두 분의 관계가 뭐랄까, 흔하지는 않으면서도 되게 이상적인 관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네. 사람 관계라는 게 한쪽만 잘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근데 네. 사장님과 스폰서님은 어떤 관계로 협업을 그렇게 잘하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이미 스폰서님이 저한테는 뉴스킨을 먼저 시작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 차이가 나는 14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나지만 저는 항상 생각해요. 저보다 먼저 뉴스킨 시작하셨으니까 선배이시고 그리고 엄마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스승이기도 하고요. 저는 아직도 배우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배울 생각이에요. 그리고 계속 배워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스폰서님이니까 스폰서님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예스. 한 번도 노라고 해본 적은 없어요. 어떤 시스템에 참가해야 된다? 그럼 예스. 그리고 어떤 그 시스템에서 운영진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예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회원으로 시스템에 참가해 본 적은 없고 항상 컨셉으로 참가하다 보니까 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게 좀 섭섭한 거고 항상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TR미 방을 같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객들 니즈를 저희 스폰서님 고객의 니즈를 제가 알고 있고 저희 고객의 니즈를 스폰서님이 거의 100%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 상관없이 훨씬 더 소통도 잘 되고 그리고 TR미뿐만이 아니라 다른 제품도 뭐 갈바닉이던 요즘 그 프로모션 하고 있는 제품들도 티키타카가 잘 돼서 훨씬 더 매출이 더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 이미 준비된 리더십임을 네, 말씀하시는 내내 느낄 수가 있었고요. 스폰서님이 나이는 어리지만 뭐 선배고 그리고 스승이다라는 표현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얼만큼 많은 깊은 소통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참 궁금한데요. 사장님 너무나 앞으로도 쭉 성장하실 거라고 확신이 들고요. 사장님 마지막으로 올해 목표랑 각오 외쳐주시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처럼 TR미를 하고 TR90을 좀 더 많은 고객들한테 전달해서 6월 TR미 본 판매를 선두로 해서 8월까지 싱가포르 석세스 트립을 달성해서 이미 스폰서님과 같이 석세스 트립에 같이 참가하는 게 올해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스폰서님과 석세스 트리 달성 꼭 이루시라고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자, 다음은 공지사항 시간입니다. 어제 드디어 TR미 단하루 추가 오픈 일정이 공지되었습니다. 기존 6개 쿠폰이 발급되는 건 동일한데요. 3월 21일자 대리점 되신 분들도 자격이 생기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사용되지 않고 남아있던 쿠폰은 모두 삭제가 되고 새로 발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할 부분은요. 한 BR당 6개 쿠폰이 모두 소진이 되면 스타트윈 6박스 무료 증정이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 6개 쿠폰 중에 미처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쿠폰이 있다면 이번에 나오는 쿠폰과 합쳐서 6개가 되면 스타트윈 6박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완전 대박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4개의 쿠폰만 소진을 했고 이번에 2개의 쿠폰을 더 사용하게 되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와, 이번 주도 쫄깃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오늘의 성의도 미리 보기 올려드리겠습니다. TR미 명단 다시 쓰기. 오늘 메인 강의를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명단을 적어 내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좋을지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넘버원 더 랑현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의 메인 게스트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출연해주신 이진영 사장님의 14살 적으신 스폰서님을 모셨습니다. 나이는 14살 어리지만 존경하고 존중한다고 하셨던 그분이신데요. 오늘 특별히 갈바닉 꿀팁과 갈바닉으로 사업 확장 노하우까지 풀어주실 거니까요. 반드시 내 걸로 만드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메가스타 그룹의 이미 사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4살 파트너, 어린. 맞아요. 네. 파트너 사장님이 앞에서 말씀하시는 동안 너무 막 눈에 하트를 보여주시면서 듣고 계셨어요. 네. 네, 맞아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해주신 내용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PPT 떴죠?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14살이 어리다고 하니까 저 들으면서 막 약간 되게 어려진 느낌인 거예요. 14살이 어리지만 저도 이제 40이라서 그래가지고 사장님들이 또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20대로 네. 장난을 좀 쳐봤습니다. 네. 제 이제 스토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앞에 나와주신 이진영 사장님을 제가 시작으로 뉴스킨 사업에 이제 발판이 조금 시작이 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은 저의 브랜드이기도 한 오롯이라는 브랜드를 돕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롯이라는 뜻은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란 뜻이고 저한테는 이제 설명 들으시다 보시면 지금은 이미희를 넘어서 그냥 뉴스킨 안에서 제 브랜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을 한 지는 지금 한 8년 차, 만 8년 차가 되었고 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마 출연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갖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사업한 지 8년 차 정도가 되었고 저한테 사업을 전달해 주신 분은 메가스타의 엄청난 열정녀시고 저한테도 또 존경 이상을 넘어서 지금은 거의 반쪽 같은 서정아 스폰서님이십니다. 제가 어느덧 뉴스킨에 와서 보니까
세월을 많이 먹었더라고요, 뉴스킨 안에서. 저는 30살에 뉴스킨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여드름이 진짜 심했었죠. 저기 사진에 보시면 제 여드름 임상이고, 저는 여드름이 심한 채로 이제 계속 피부과를 전전하면서 다니면서 한 7년 이상을 다니면서 피부과를 오래 다녔었고, 이제 아이를 낳고 뭐 그러는 과정에서 또 여드름이 또 다시 나오게 되고, 살이 찌게 되고 뭐 이러면서 66kg 정도가 됐을 때 저희 스폰서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희 스폰서님이 제가 다니던 피부과 실장님이셨고, 제가 아가씨 때 다니던 피부과 실장님이었는데, 친정에 왔다가 우연치 않게 스폰서님을 만나게 됐는데, 엄청 날씬해져 있고, 저는 66kg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스폰서님한테 뉴스킨을 전달을 받게 되고, 이게 인천에 그 전에 주민의 협영천 스폰서님 센터가 인천에 있었거든요, 부천에. 그때 저희 아이, 2살짜리 아이 데리고 맨날 이렇게 메고 다녔던 것 같아요. 요즘에 이 사진 볼 때마다 뭐 느끼냐면, 저는 아이가 이제 12살이 되었거든요. 근데 랠리나 이런 데 가면 애기 업고 오시는 사장님들 계시잖아요. 그럼 보면은, 아, 되게 짠하기도 하고, 아, 누군가한테 또, 꿈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일이 정말 뉴스킨이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애기 데리고 오신 사장님들 있으면 한 번 더 가서 애기 만지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엄마 맘처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30의 뉴스킨을 만나게 됐는데, 제가 뉴스킨을 지금 생각해보면, 미희야, 니 진짜 잘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서 뉴스킨을 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저를 쓰다듬을 때가 있거든요. 뭐냐면, 30살에 만났는데, 주변에서 다, 저는 아기를 키우고 있었고, 뭐, 다시 뭐, 회사를 들어가거나 하면 한 250 정도 받는 직장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나 어머니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일은 좀, 이 뉴스킨은 완전 좀 아닌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막 말리시기도 하고 했었는데, 랠리를 딱 갔다 오고 그 생각을 했어요. 돈을 막 1,000만 원씩 버는 사람도 있고 1억씩 버는 사람도 있다고 들은 거예요. 그때 허병천 주민의 스폰서님이 TR라인이 오픈하고 딱 1년 지난 시점이라, 제가 랠리를 갔을 때 그 시점이라 1억 얼마를 커미션으로 받은 거를 실제로 봤거든요.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억을 넘게 버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때 제가 생각한 뉴스키는 어땠냐면,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벌어도, 미희야, 만약에 10년이 됐을 때 너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그냥 다들 월천은 벌 수 있다고 하니까, 10년이 지났을 때 40이 됐을 때 월 1,000만 원씩 따박따박따박 들어오는 일이, 이게 뉴스킨이 맞다고 하면 그래, 한번 해보자. 10년 한번 투자해보자. 근데 10년을 했는데 만약에 1,000만 원이 안 들어와. 그럼 그때 그냥 그만두자. 왜냐면 그래도 너 나이 40이잖아.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30에 뉴스킨을 완전히 전업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뛰어들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저와의 다짐을 한 게 있어요. 10년이 되기 전까지 계속 100만 원만 벌어도 10년까지는 1도 타박하지 말자. 그만한단 말 하지 말자. 이게 제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지키면서 왔더니 선물처럼 1,000만 원도 벌어보게도 되고 뭐 그렇게 하는 시간이 저한테도 오더라고요. 그렇게 뉴스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맞았잖아요. 사실은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한 번도 그만둬 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힘들어도, 어떤 상황이었어도. 근데 코로나 6개월, 7개월이 넘어가니까 제가, 아, 나 뉴스킨 그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게 마음으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사람을 못 만나니까 우울감에 좀 빠지게 되고,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1, 2년 차 사업자가 아니라 5년 차가 넘어가는 사장님들이 지금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코로나를 맞이한 그 해 1년에. 왜냐면 초기 때 열정은 아무리 끌어올리려고 해도 안 끌어올려지는데, 고객들 명단은 많은데 그 고객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프로모션이 코로나 때, 비대면 때 막 프로모션이 나오는데도 이거를 1년 이상 언니들한테 정보로 드리고 얼굴을 못 보니까 참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거 버틸 수 있을까? 나 이거 만약에 코로나 더 길게 가면 나 뉴스킨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에 막 쌓여 있을 때 진짜 선물처럼 가게가 오게 돼요. 근데 가게를 누가 딱 짠하고 주신 게 아니라, 고객 친구가 수분크림을 받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수분크림을 주러 왔다가 상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 빈 상가를 이제 상가가 올라가고 있는 아예 무형의 상가를 계약을 하게 돼요. 거기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딱 봤는데, 저건 내 거다. 나 저기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래서 그때 이 상가를 계약을 하고, 제가 간판이 오롯인데, 오롯인 이유는 제가 뉴스킨 사업을 시작해서부터 계속 그냥 그 마음이었어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그냥 정말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온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어서 강의 끝에 항상 오롯이라는 단어를 되게 콩알만하게 적었었어요. 아직은 뭐 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랬었는데 간판을 뭐라지 하는데 오롯이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롯이로 썼고 그리고 여기 저희 거점이거든요. 저희 거점인데 카페 같죠? 되게 카페 같은 사람들이 되게 오시고 싶어 하고 이런 공간인데 이것도 그냥 어느 날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뉴스킨을 하면서 리더 사장님들의 센터도 막 여러 곳 가보고 하면서 어떤 등이 형광등이 예쁜 걸 보면 그것도 담아놓고 식탁이 예쁘면 담아놓고 뭐가 예쁘면 담아놓고 막 제 쇼핑몰 그 인터넷에 그냥 저장해 놓은 걸 이번에 오롯이가 오픈할 때 그냥 다 몰빵했어요. 여기다가 그냥 내가 입고 싶었던 거 갖고 싶었던 걸 여기 다 넣었거든요. 그렇게 돼서 뉴스킨 시작했을 때 100만 원씩 벌어도 1000만 원이 나오는 일이면 해보자 이 마음도 있었지만 10년 차가 됐을 때 조그만 사무실 하나 있어서 그냥 오시는 분들이랑 상담도 하고 얘기도 하고 좋은 차도 마시고 그런 공간이 10년이면 꼭 생길 수 있을 것 같아라는 마음을 항상 먹고 있었는데 그것도 뉴스킨 7년 차에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스토리를 말하면서 이 말씀을 사람들한테 드리는 건 계속 간절하게 계속 생각했거든요. 계속 생각하니까 그냥 그대로 주어진 거예요. 사실 10년보다 더 빠르게 왔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한 3년 정도 빠르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거점으로 사무실로 오픈을 했어요. 코로나 때 일단 저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때쯤에 플랜 B도 유행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잘 바람에 이렇게 휘몰아 가게 됐어요, 거기에. 근데 센터로 오픈을 하고 싶었던 건데 오픈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그래서 죽었던 파트너 사장님이 뉴스킨으로는 전달을 1도 못했던 사장님께서 이 거점에는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부활하신 분이 몇 분이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갈바닉의 노하우가 엄청 쌓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격적으로 사장님들과 나눌 이야기는 갈바닉입니다. 사실 화요일이 프로덕 느낌의 강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실은 너무 준비할 때 어려웠어요. 김진경 사장님을 엄청 힘들게 했어요, DJ님을. 왜냐면 이게 사업 설명이나 이런 걸 하면 차라리 편하겠다 생각했는데 뭔가 정보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정말 다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사실은 전에 거점이 없을 때는 데모를 한 달에 2번 했었어요. 진짜 심각한 사업자죠. 한 5년 동안, 6년 동안 한 달에 데모를 2건뿐이 안 해요. 근데 포인트는 막 10,000포인트를 항상 했거든요. 왜냐면 300만 원 이상은 벌어야 되니까. 항상 그렇게 했고, 벨로시티로 바뀌면서 10,000포인트만 해도 막 400씩 들어오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데모를 안 해도 제품이 잘 나가는 사업자였거든요. 근데 남지가 않는 거를 제가 최근에 내 5년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그냥 팔기는 하는데 데모를 안 하니까 제품의 진정성을 못 보여주니까 남지 않고 떠나가고 그리고 그거를 진정성 있는 제품에 그거를 복제시켜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또 저를 닮아서 파트너 사장님도 또 잘 팔아요. 이진영 사장님도 사실 오셨을 때부터 14,000씩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일단은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점이 마련되면서 시스템도 안착이 되면서 이제는 복제를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바라보는 갈바닉이 어떠냐면 진짜 완벽해요. 사장님들 갈바닉 엄청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면 하트를 네, 갈바닉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근데 이런 말씀 드리면 되게 죄송하지만 갈바닉 매일 하세요? 매일? 네, 거의 매일 하실 것 같아요. 사장님들이. 거의 매일 하실 것 같은데 갈바닉을
제가 거점이라는 거를 마련이 되니까 보통은 샵이라는 개념으로 이제는 많이들 인식을 하세요. 근데 저도 샵 원장님들을 리크루팅을 해봤잖아요. 근데 진영 사장님은 정말 운이 좋아서 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냥 확률로 그냥 그분이 빨리 뭐 보수도배 광처럼 빨리 뽑힌 것 같은 느낌이고, 그 보통의 샵 원장님들이 갈바닉 얘기를 하면 더 자기 능력이 더 뛰어나고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반 마사지와 일반 근막 관리도 다 손으로 핸들링해도 근막이 다 관리는 되잖아요. 엄청 눌러주고 하면. 근데 그것과 갈바닉이 진짜 다른 차이를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매장에 오시는 누구든 갈바닉을 만지는 사람들한테 꼭 설명하는 게 있어요. 이 근막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이거 한 번만 읽어볼게요. 우리 몸에는 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는 형태처럼 보이지만 모든 근육은 하나의 그물망처럼 생긴 근막이라고 불리는 결합 조직에 쌓여 있다. 근막은 우리 몸의 근육을 지지하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며 하나의 막의 형태인 근막은 어느 한 부분에 뭉침 현상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다른 근막을 끌어당기게 되어 그로 인한 통증, 자세와 움직임의 형태의 변화를 주어 신체 불균형을 만들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근막 이완은 우리 일상생활의 최적의 컨디션을 위해서 꼭 필요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요즘에 현대인들이 다 목 통증을 호소하시죠. 근데 그게 뭐 허리에 문제일 수도 다리에 문제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근육들이 정말 엉겨붙고 뭉치면서 다른 근육을 끌어들여가지고 끌어당기면서 통증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의사가 아니니까 그냥 느낌적으로만 회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회원님이랑 같이 읽거든요. 회원님이랑 같이 읽으면서 상상하게 해요. 사장님들도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이제 근막의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래서 언니 갈바닉 근막 관리는요 하면서 갈바닉 기기랑 에이지락 젤을 이용해서 근막 경선에 따라 근막을 이완시키는 기법을 얘기해요. 갈바닉 기기는 생체 전류를 이용하여 에이지락 젤을 근막에 있는 말초혈액 공간에 투입해서 유착되어 있거나 엉켜 있거나 변형되어 있는 근막을 이완시켜 제자리로 갖다 놓게 되는데 이때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원활해지면서 얼굴이나 체형이 달라지고 척추가 바로 서면서 오장육부가 제자리를 찾아 외형적으로는 아름답고 건강한 몸으로 바뀌고 인체 내에서는 균형들이 잡혀 자연 치유 능력이 회복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러면서 TR90도 살짝 이때 티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좀 어렵죠? 아니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소비자는 이거 들으면 근막도 처음 들었는데 갈바닉, 말초신경, 뭐 말초혈액 하나도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되게 쉽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김진경 사장님, DJ님 돼지 껍데기 좋아하세요? 네, 좋아해요. 네, 좋아하시죠? 저 돼지 껍데기 되게 좋아하는데, 돼지 껍데기 먹을 때, 구울 때 말리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저희 근막을 생각해보면 돼지 껍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애기 돼지, 1년 된 돼지 껍데기랑 10년 된 돼지 껍데기랑 있으면 뭐 드시고 싶으세요? 1년 된 돼지 껍데기가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10년 된 거 드시고 싶으세요? 왠지 질길 것 같아요. 그쵸? 근데 김진경 사장님 몇 살이세요? 저요? 네. 42살입니다. 아, 42살이세요? 그러면, 10살 된 김진경 돼지 껍데기가 맛있겠어요? 42세 김진경 돼지 껍데기 맛있겠어요? 10살 된 김진경 돼지 껍데기요? 네. 이렇게 회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서, 언니 이런데 제가 하는 이 일은요, 이 갈바닉이 하는 일은요, 42살의 김진경을 10살 때, 18살 때 김진경으로 돌려주는 그 일을 하는 게 갈바닉이에요. 그래서 언니 제가 하는 일이 아니라 갈바닉이 이 일을 해요. 그래서 원래 언니 몸으로 복원시켜주는 일을 하는 게 갈바닉이에요. 라는 얘기를 드려요. 근데 이렇게는 어려운데 돼지 껍데기 설명하니까 그 한이 상상하게 하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상상을 최대한. 그럼 4살이 되게 독소 같고 단단하고 막 싫잖아요. 그래서 이때 이 설명을 꼭 드리고 나서 이제 관리를 들어가요. 관리 들어가서도 계속 말을 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요거는 몇 회 정도 된 것 같아요. 다 여기 바로 사진이 1회차 관리예요. 그 돼지 껍데기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비포 애프터가 나오면 놀래시겠죠, 엄청.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이때 인바디를 같이 체크를 해드려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관리를 바로 1회거든요. 1회고 2회예요. 근데 이렇게 관리를 받으신 다음에 몸무게 측정해 드리는데 몸무게 1도 안 빠져요. 키로수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여기서 유착돼 있거나 엉켜 있거나 변형되어 있던 거 그냥 언니 그 자리로 간 거고 언니한테 있던 독소가 다 빠진 거예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러면서 이렇게 갈바닉이 되게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키포인트로 좀 잡고 있는 갈바닉 할 때 등을 밀 때 정말 등을 많이 밀진 않거든요. 등은 바디 갈바닉으로만 충분히 풀어요. 근데 제가 중점적으로 잡는 부분은 이 겨드랑이랑 옆 라인을 정말 많이 털어줘요. 그리고 저희가 언니들 몸을 벗겨봤을 때 그 색소 침착이 온 부분 있죠. 여자들은 특히 많이 와 있는 데가 여기, 그다음에 가슴 앞부분 이 선이 되게 많이 와 있거든요. 시커매요. 그래서 그 부분을 털기 시작하면 스스로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등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등은 특히 안 빠져요. 이렇게 어깨조차도 말려 있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근육이 다 진짜 긴장돼서 다 당겨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엄청 통증도 심하고 부종도 심하시고 전체적으로 심하세요. 그래서 1회인데도 사실은 별 크게 차이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4회차가 되니까 제가 등 사진은 꼭 찍어 놓는 이유가 허리가 섰어요. 이 사진으로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본인이 느끼세요. 자세가 바뀌셨어요. 그래서 진짜 갈바닉이 근막을 이완시키고 등을 펴주는 일을 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그리고 이분은 TR을 같이 하시면서 이분도 한 5회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진에서 거의 다 보시면 제가 사진 찍을 때 처음에 찍을 때 등을 구부리세요 이런 얘기를 하진 않거든요. 언니 등 최대한 펴주세요. 다음에도 꼭 이렇게 찍어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등이 다 펴지셨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여자들 등 보면 이러신 분들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울고 가신 분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진짜 그냥 데모를 하시던 뭔가 하실 때 등 관리는 꼭 하실 때 마주하는 정면에 등을 꼭 찍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앉혀놓고 눕혀서보다는. 왜냐면 보통 여자들이 등을 볼 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사실 이렇게 보면은 다 날씬해요. 왜냐면 이쪽은 라인이 생기고 이쪽이 살이 막 가서 뭉그러져 있으니까 자기 등이 그렇게 막 이렇게 불룩불룩 할 거라고 생각 못 하는데 거의 다 정면에서 보면은 사실 지금 뉴스킨 하시는 사장님들도 뒤에서 등 찍으면은 등 안 예쁘신 분 꽤 계실 수도 있어요. 저도 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등은 꼭 이분한테 그분을 위하는 마음으로 등 사진을 찍자고 일단 얘기를 드리면 처음엔 찍기 싫어하고 부끄러워하시긴 하는데 이 사진을 같이 공유하는 순간 완전한 가족이 돼요. 다 벗고 모든 걸 공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가 빠지게 됐어요. 이분도 다 1회차거든요. 저는 거의 처음 사진만 찍어요. 사진을 계속 남기려고 찍는 게 아니라 첫 사진은 일단 이분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아셔야 되니까 언니 효과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라고. 왜냐면 언니가 등을 직접 볼 수 없으니까 하면서 이런 멘트를 하면서 꼭 등 사진을 찍거든요. 아직 한 번도 등을 난 안 찍고 싶어요라고 하신 분이 정말 없어요. 다 찍었어요. 그래서 이런 멘트도 사장님들이 가져갔으면 좋겠고 제가 등을 많이 문질러서가 아니라 이 옆에 라인 그다음에 벗었을 때 그 갈바닉 초기 사장님들 어디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몸 중에 좀 어두운 부분 있잖아요. 색깔이 어두운 부분. 그 부분은 어쨌든 뭉쳐있고 얽혀있는 거라 그 부분을 주로 풀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굴도 거점에서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얼굴도 이렇게 바로 올라붙고 이분의 옆모습이세요. 보면은 두통이 늘 달고 사시던 분인데 척 관리로 목에 어느 정도 림프 순환이 가능해졌거든요. 근데 요샌 진짜 목 다 안 좋으세요. 왜냐하면 매일같이 그 코로나 이후에는 거의 잠을 주무시는 시간이 새벽 2시 정도 되세요. 그냥 생각 없이 11시부터 2시까지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그냥 멀뚱히 계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다 안 좋으세요. 이렇게 또 풀렸고 얼굴 같은 경우에도 보면 평평했던 면이 옆에서 봤을 때 볼이 조금 올라갔어요. 차오른 것도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계신 분은 저도 사실 놀랬는데 이마 주름이 한 번에 펴지셨어요. 근데 이마 주름을 얼굴을 막 문질러서 핀 게 아니라요. 이마 주름은 여기 제가 사진은 따로 넣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마 주름이 보통 여기 미간 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대체로 이렇게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많이 풀어주시면 이마 주름이 많이 펴져요. 그리고 이제 회원님들한테 말할 때도 자세를 많이 펴달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요거는 저희 이제 요가 선생님도 얘기하시는데 여기를 활짝 필수록 미간 주름이 펴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회원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친구 되게 전문가네, 이 몸을 잘하네, 이렇게 또 생각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미간 주름은 말씀을 드려요. 이건 일회성이고 언니가 또 생활하면서 다시 주름이 올 수 있지만 이걸 계속 꾸준히 어깨를 펴고 우리가 갈바닉을 계속하면 이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거의 갈바닉은 거의 신의 도구라서 웬만해서 되면 얼굴이 다 바뀌어요. 거의 얼굴이 작아지는 거는 늘 기본으로 일어나는 일이고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단계를 형성하고 제품이 나가고 이랬었어요. 막 그냥 천천히 친해지면서 제품 나가야지 막 이러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속도가 좀 빨라진 거는 그냥 이렇게 만나서 계속 한 세네 번 얘기하면서 제품이 자연스럽게 식품으로 다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식품이 들어간 다음에 몸 이렇게 바뀌었죠. 식품 너무 좋죠.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탄탄한 신뢰와 믿음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다 지금 사진 보여드린 분들이 사실은 제가 전단지로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제품이 쭉쭉쭉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일단 거점이 있게 되니까 요즘에는 그래요. 제가 사업을 왜 이렇게, 저 아직도 SBA거든요. 근데 8년 차인데 아직도 SBA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되게 느리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드는 생각인데 5년 동안은 그냥 정말 워밍업 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누구랑 같이 하는 게 너무 불편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뭘 같이 하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거점이 생기고 좋은 사람들이 막 주변에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나누기 시작하고 샵에 진짜 하루에 적어도 5명 오시거든요. 매일. 거의 그렇게 오세요. 그냥 왔다가 자전거도 타고 가시고 왔다가 뭐도 하고 가시고 그냥 막 이렇게 또 오세요. 근데 옛날 같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전거 한 번 타고 어지럽히고 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싫어서 못했던 사람인데 지금 막 어지럽히는 게 너무 좋아요. 막 다 어지르고 가면 좋겠고 저는 파트너 사장님 중에는 저희 지문으로 문 찍고 들어오는데 지문이 100명까지 된대요. 그래서 지문을 해드린 분도 계세요. 그래서 뭐 너무 늦으시면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근데 옛날 같으면 저는 내어드리지 못해요, 제 공간을. 근데 그냥 다 드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게 되고 오게 되고.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잘한 협업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이번 주 주제가 파파만이기도 하고 저는 지금도 3일에서 일주일에 한 번 스폰서님한테 전화를 해서 성과 보고를 해요. 지금도. 근데 어제도 어제 사장님들도 나오셔서 얘기할 때 보면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저거. 계속해서 스폰서한테 피드백 받고 하는 부분. 근데 저는 지금도 계속 피드백을 스폰서님한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님이 계속 파트너들을 봐주시고, 저도 진영 사장님의, 오늘 나왔던 사장님의 파트너들, 그 다음에 소비자들 다 계속해서 만나고 있고, 그냥 여기로 데려오세요, 여기로 데려오세요 해서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협업이 있어요. 또 제가 지금은 이제 잘하려고 하는 부분은 제가 거점이 마련이 됐잖아요. 저 거점 없을 때 사장님들이 다 많이 나눠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리더 사장님들이 요청하시면 그냥 무조건 오실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무조건 오시게 하고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성장하는 방법이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이 성장하는 방법인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좀 늦게나마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거점을 활용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규철 스폰서님이 나오실 거라 제가 좀 끝에 빨리 마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미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사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갈바닉을 진짜 사랑하면서부터 1,000만 원 밑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네. 갈바닉을 우리에게 진짜 강력한 사업 도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거점 마케팅이 최근에 뭐 이슈가 되긴 했지만 사실 사장님 얘기를 들으면서 또 느낀 거는 결국은 거점이나 샵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어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내가 할 의지가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탑 리더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제 공지 드린 대로 저희가 이번 주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조규철 스폰서님.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이게 네, 다시 안 들립니다. 아, 예. 이거 되는 거 맞구나. 자, 원래 어제 제 리더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어제는 10시에 그 회사랑 미팅을 하느라고, 어제 공지 받으셨죠? 다. 다 그 문서로만 봐도 그냥 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막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말일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수량이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는 않아서 10시에 근데 이제 액티브하게 뜨는 분들 정도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이제 가져오고 한 것 같은데 금요일 날에는 조금 일찍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김진경 MC님 한 10분 정도 일찍 끝나서 준비 다 할 수 있게끔 15분 정도 일찍 끝나죠. 금요일 날에.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마감 잘 하고 3월 달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이번 주 주제가 파파만이니까 이거 주제부터 얘기해야지. 여러분들은 어떨 때 동급여가 가장 많이 되세요? 생각해보세요. 나는 어떨 때 동급여가 가장 많이 되나? 어떤 강의를 들을 때도 그렇고 누군가를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도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사람에 따라서. 근데 이게 잘 보면 이 뉴스킨 사업을 할 때 말이에요. 가장 동기부여 될 때는 뭐냐면요. 내 파트너가 생길 때예요. 그것도 일대 파트너가 생길 때. 물론 일대를 만들어서 또 그 다음에 파트너가 생길 때도 좋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파트너가 생길 때 가장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강의를 들어서 내가 동기부여 받을 때도 있죠. 저도 제가 동기부여를 받기 위해서 듣는 영상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 영상을 진짜 공유하고 싶은 만큼 저도 진짜 그 영상을 보면 막 감동이 막 생기고 그런 영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골라가지고 그거를 필요할 때마다 보는데 제가 영상 같은 거는 봐도요. 아니면 좋은 강의를 들어도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싸늘해져요.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막 동기부여가 돼도 또 그 다음날 한 24시간, 48시간만 지나도 그게 그냥 일반 생활에 흙 녹아져 버려요. 이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9시마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미팅을 하잖아요. 이거는 내가 나의 몸뚱이와 정신을 그런 공간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 나의 노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노력이 계속 있어야 그걸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란 게 그 열정의 온도를 항상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동기부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장 동기부여가 될 때는 파트너를 만들 때예요. 그래서 1대가 됐건 2대가 됐건 내가 같이 누군가 협업을 해서 또 내가 노력해서 파트너가 생길 때 가장 동기부여가 되는 거니까 강의 듣는 거 이런 거랑은 질적으로 다르죠. 그렇죠? 네트워크 사업에서는. 그래서 이번 주 주제가 파트너의 파트너를 만든다. 또 내 파트너를 만든다. 그것도 역시 파트너죠. 그래서 파파만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이번 달에
TRM으로 굉장히 많은 새로운 사업자들이 진입이 되고 있어요. 이건 데이터로 지금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것 LOI 숫자나 새로운 BR 이렇게 주마감 BR 이렇게 중간 성급자들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이런 걸 보면서 이번 TRM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누스킨이 재편되고 있다. 잠깐만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스피치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청소기를 돌려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누스킨이 현재 재편되고 있다. 지난 10년, 20년, 25년 이렇게 했던 누스킨의 상황들이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판이 지금 재편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년 했다. 아까 이미 사장 10년 했다. 나 20년 넘게 했다. 이런 게 지금 물론 그거에 대한 어드밴티지가 있겠지만 판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 판에서 점점 파이가 점점 커지면서 판이 바뀌고 있어요. 확실히 느끼고 있어요. 누스킨이 재편되고 있다. 그동안에 내가 몇 년 했다, 얼만큼 했다라고 하는 게 내가 2천만 장자다, 1,000만 장자다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앞으로의 시대가 되고 있어요. 기냥 BR들도 있고요. 그냥 연명하고 있는 BR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본인의 정신과 몸을 내가 동기부여될 수 있는 열정의 장소로 끌어다 갖다 놓는 직업의식이 있는 BR도 있어요. 그래서 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BR들이 또 상당히 많은 투잡자들을 키핑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이 TRM이 이 쿠폰을 사용한 걸 보면 시스템 밖에 BR도 되게 많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BR도 되게 많습니다. 시스템 밖에 있는 사업자들, 아무래도 오래된 조직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죠. 6개 이상 다 쓴, 여기에 계신 분들이 6개 이상 거의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전체 BR의 한 30%, 3분의 1. 6개를 다 못 쓴 BR이 한 3분의 1. 하나도 안 쓴 BR이 3분의 1.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면 되냐? 판이 바꾸겠다. 지금 TRM이 이후의 시대는 확실히 직업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 판으로 누스킨이 판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2023년도에 TRM이 오픈 때 했던 사업자가 상당 기간 지나서 회자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96년도, 97년도에 했던 사업자 오래된 선배들 얘기하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TR90 오픈했을 때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2023년도 TRM이 오픈했을 때 그때 선배들이란 용어가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5년 후에 여러분들의 많은 파트너 사업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2023년도에 TRM이 오픈했을 때 했던 선배 사업자분들 이렇게 소개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선배 사업자들이 여기 지금 있는 겁니다. 그거를 좀 자각하고 내가 현재 누스킨 전체 시장에 뭔가를 시작하는 판이 바뀐 재편되고 있는 시장에서 선배 사업자가 되겠구나. 지금 내가 어떤 사업자가 되야겠다. 어떻게 파파만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를 좀 잠깐 복습하면요. 대시라고 하는 용어를 썼죠. 그래서 푸시, 풀 얘기하면서 TRM으로 진입되는 모든 사람을 담아내자. 그냥 푸시해가지고 사업자만 안 하고 사업자 안 하면 끝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다 키핑하고 있죠. 소비자가 되건 어떤 식으로건 소통방이 되건. 그래서 풀도 대시다.
풀도 이끌고 가는 거다. 여기까지 하게 하고 동안클럽이 됐건, 응? TR미 소통방이 됐건, 그래서 그냥 푸시해서 사업자만 되자가 아니고 사업자가 현재 사업을 못하더라도 TR미 소비자들을 다 담아내는 우리 사업자가 되자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어요. 사람이란 게 다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에 맞지 않다고 해서 내가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다 네트워크 사업은 언젠가 다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그 전주에 얘기한 게 제가 드림캠프에서 얘기한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요청하라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했어요. 이 조직이나 개인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나 또는 이 조직에서 어디에 무엇을 집중하고 싶은지 알 때는 언어를 점검하면 돼요. 그렇죠? 하는 행태를 보면 돼요.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뭔지, 또 그 자주 사용하는 단어의 빈도수가 척도가 되겠죠. 이번 주 주제가 파파만인데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네트워크의 본질은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전과는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변화가 되면서 이것이 진화가 됐는데 코로나 이후에 진화는 됐지만 우리가 네트워크의 본질을 또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네트워크를 확장해야 되는 건데 오랫동안 잊어버린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중요한 단어인데 많이 사업자들이 잊어버린 단어. 저는 그 단어가 초대라고 생각을 해요. 초대.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에는 초대라고 하는 단어를 무슨 미팅에서건 들었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팬데믹 이후로 초대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이제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요청이라는 단어를 드렸지만 요청은 스폰서한테도 요청할 수 있지만 나의 파트너한테도 요청할 수 있고요. 나의 소비자한테도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프로스펙터한테 요청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초대입니다. 내가 이 강의에 초대하고 싶어요. 내가 이 미팅에 초대하고 싶어요. 이 초대라고 하는 단어. 이 초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과연 얼마나 많이 내가 매니지먼트 할 건지 되게 중요한 행동이거든요. 내가 이 미팅에 초대하고 싶어요. 내가 이 강의에 초대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리더스쿨 같은 걸 할 때 특기가 초대, 취미가 취업 이런 용어를 많이 했었어요. 우리 사업에서는 특기가 초대해야지 된다. 취미가 그냥 늘 하던 게 티업하고 티업자라고 티업을 잘하면 180도 티업을 잘하면 180도가 나갈 거고 그렇죠? 행사 티업을 잘하면은 행사를 참여하고 싶을 거고 스폰서 티업을 잘하면 스폰서를 만나보게 하고 싶은 거고 취미가 티업이어야 되고 특기가 초대해야지 사업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누구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어디에서 무엇을 초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매니지먼트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를 여러분들이 스폰서를 만나게 초대할 수도 있고요. 미팅에 초대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나랑 함께 보자 해가지고 이 강의에 초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는 어쨌든 네트워크를 하는 이상 초대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지 이 랑앤 라이브에서도 계속 이 멘트를 앞으로 쓰게 할 거고 요청하라와 초대 이 두 가지 단어를 당분간 우리가 가지고 가야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시, 풀과 푸시로 인해서 모든 TRM에 진입되는 모든 사람을 담아낼 수 있는 조직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기억하는 단어 여러분들한테 초대라고 하는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금요일 날 마무리 잘 하시고요. 활기차게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특기가 초대, 취미가 티업, 네, 그리고 요청과 초대, 빈도수를 높여서 진짜 특기가 초대고 취미가 티업이 되는 사장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의 성의도 다시 보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RME 명단 다시 쓰기. 지금 TRME를 하고 계신 분들도 포함이 될 거고요. TR90을 하셨거나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TRM를 전달했는데 거절했던 분들도 지금 쏟아지는 TRM 임상들을 모아서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오늘 배운 갈바닉 꿀팁으로 초대를 하시거나 약속을 잡으셔서 데몬도 하시고 TRM를 자연스럽게 전달해 보시는 겁니다. 이 모든 우리 행동들이 방금 스폰서님 말씀처럼 내가 나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를 선물로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늘 하루 파트너를 만드는 그 어떤 행위라도 좋으니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3월 28일 화요일 더 랑연 라이브 아침 미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과 내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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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경 MC는 거의 프로야. 처음 진행하는데. 감사합니다. 이미 사장님 이미 사장님 드디어 트립 가나 보네. 트립 가요. 트립 가는 거야 이제. 시드니로 오나? 시드니 오는 거야? 싱가포르 가는 거야? 싱가포르 가요. 아, 싱가포르 같이 간다고? 몇 명이 같이 가? 10명 가보도록 할게요. 10명 같이 갈 거야? 10명의 이름을 한번 써가지고 줘봐. 네, 알겠습니다. 10명 가겠다는 것은 10명의 이름을 정확히 쓰고 지금은 써야겠다면 9월 되면 또 바뀔 거야. 20명으로. 네, Recording stopped.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감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 이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진현 사님 감사합니다. 박재현 사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리 사장님 멋져요. 사장님한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방문 닫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